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5월 16일 월요일 장 마감 후에 SK케미칼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금요일에 나스닥과 미국 증권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시초가는 상승으로 시작을 했으나 종가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동남아나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수출을 해오던 수입을 해오던 원자재 곡물들이 현재 지금 그 해외 수출을 다 중단하면서 원자재 가격들이 인상이 되면서 금일 곡물주가 다시 한번 소폭 상승을 하였고, 물론 최근 고점 대비 거의 마이너스 30%씩 빠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면서 시장이 그리 안정적이지는 못했다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5월 12일 이후에 13일에 시황을 아마 좀 얘기를 하면서 아마 제가 5월 10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아 올리면 안 되고 더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조금 반등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의견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고, 뭐 그 부분은 사실은 시장을 파악하는데 큰 관여는 하진 않지만, 어쨌든 금일의 하락 대비 SK케미칼은 상당히 셌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유는 그 현재 지금 SK케미칼 첫 번째는 코폴리에스터, 이거는 변함없습니다. 네, 6월 10일에 일회용 컵 보증제 실시하죠. 그래서 제가 주말에 영상을 조금 더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사실은 그냥 관뒀는데요. 일회용 컵 보증제 관련해가지고는 사실은 이미 재작년부터 환경부에서 고시했던 내용이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여파가 있을 수 있으니 고객들도 불만이 있고, 그리고 사용자, 그다음에 뭐 제공자 모두 다 불만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고시를 했고, 현재 지금 공중파에서도 광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회용품 관련돼서 뭐 한 달 전, 두 달 전쯤 관련주들이 조금씩 펌핑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그 스티커는 조폐공사에서 관련하고, 그 다음에 뭐 플라스틱 컵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환경부 쪽에서 관리를 해서, 사실은 현재 그냥 개인 투자자로서 어떤 특정 주체들이, 특정 사업자가 수혜를 본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일회용컵 보증 제도라는 것이 어떤 친환경, 넷제로, 탄소 중립 시대의 첫 시작 단계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마스크를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마스크를 사실은 처음에 잘 안 썼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쓰고 다니면은 왜 불편해, 내가 써야 되냐, 그때는 이제 의무가 아니었죠. 근데 그러다가 사실은 사람들이 피부에 와 닿으면서, 그러면서 마스크를 쓰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마스크를 해제했지만 뭐 다 아시겠지만 걸어 다니면 거의 9할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사실은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9할 이상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환경에서 와닿는, 우리 삶에서 와닿는 시작이 딱 되는 순간부터 코폴리에스터 쪽에 영향이 분명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간단합니다. 프로그램 매매로 인한 외인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외인이 수급으로 들어오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은 별도로 뚜렷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과거에 하락할 때 프로그램 매도에 의한 외인의 매도로 하락을 했는데, 그때 왜 매도를 했느냐? 뭐 그때 그나마 뭐 끼워 맞추자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영향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근데 그 당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25만 원 위에 있었고, SK 케미칼은 20만 원 위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프로그램 매수에 의한 상승은 그냥 단순 수급 차원입니다. 뭐 그게 MSCI 편출이 안 되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프로그램 기계적으로 매수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코폴레스터가 그들에게 조금 좋은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명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되면서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안 좋은 점 하나는 지금 연기금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연기금의 매도가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엑시트일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 매도일지는 나중에 돼봐야 알겠지만, 사실은 지금 연기금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 매수, 외인의 매수로 인해서 주가가 오히려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자사주가 한 60억, 50억 미만 정도 이제 며칠 안 남았을 텐데요.
자사주 매입이 결국에 연기금의 물량을 자사주가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연기금의 물량을 SK증권이 받아먹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의 하락 퍼포먼스 대비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매매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게 되시면 연기금의 매도 물량을 SK증권이 거의 9,400주 샀으니까요. 거의 다 받았다라고 보고요. 기관은 소폭 매도했습니다. 보험과 투신들도 매도를 했고 기타 법인이 오랜만에 4,000주 거의 뭐 최근에 한 달 내내 그런 매수가 없었는데요. 기타 법인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매수로 들어왔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개인의 매도는 결국에 주가엔 호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타로 먹었다? 이 정도는 사실은 먹어도 별로 부럽지가 않습니다. 10%도 아니고 고작 해봐야 뭐 1%, 2%, 많이 먹어봐야 5%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의 어떤 변동성을 갖고 내가 단타에 성공했다라고 어떤 자만을 한다면 결국에 그 수익의 배 이상으로 손실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요.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뭐 진짜 개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인의 매도는 주가의 호재로 좀 다가온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차장고는 갑자기 또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13,000주가 늘어났지만 결국에 제가 보는 그 어떤 데드라인은 70만 주 언더입니다. 70만 주로 넘어가지 않으면은 그래도 크게 뭐 유의미한 뭐 그런 변동성이 없는 거로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공매도는 좀 정상적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5.9% 정도 나왔고요. 당연히 공매도 평균가가 종가 대비 낮습니다. 그래서 뭐 누적 공매도량에 비해서 한 12,000주 정도 공매도를 친 것 같은데 공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인의 매수세가 어쨌든 꽤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그램의 그 매수로 인한 SK케미칼의 상승입니다. 보게 되시면은 순매수 금액 23억이고요. 어제는 지난주에는 19억이었습니다. 순매수 증감 유무는 또 늘었거든요. 그래서 순매수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매수는 28,000주, 매도는 10,000주입니다. 그럼 결국에 프로그램으로 매매가 된 것은 38,000주 정도 되고요. 거래량의 55% 정도 수준이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결과지만 SK케미칼은 프로그램이 매수하면 오르고 프로그램이 매도하면 떨어집니다. 심지어 프로그램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면은 가격이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보합으로 마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SK케미칼의 주가는 상당히 견조해지는 그런 지금 현재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레포트 하나 나왔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이 교보증권 레포트를 직접 다운받아서 읽어봤는데 결국에 제가 항상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그대로 그냥 리마인드한 수준입니다. 코폴리에스테의 견조한 성장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21년도 PPS 만년 적자 사업부, 사실은 이 PPS도 어떻게 보면 미래가 좀 보이는 사업이지만 단기 수년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적자가 났고 적자 폭이 줄어들긴 했으나 그 부분은 사실은 단발성으로 그쳤기 때문에 현대 EP였나요? 네, 현대 계열사에다가 매각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이미 투자자분들이 다 알았던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1분기 그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이 빠진 부분은 자회사의 어떤 연결 영업이익이 빠졌기 때문이라는 내용, 그거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미 SK케미칼은 배당 자체를 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약 30% 수준으로 한다고 공시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은 연결 영업이익만 좋아진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 기업에게는 악재입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져야 되고 그 부분의 메인은 코폴리에스터고 코폴리에스터는 작년 3Q에 증설을 완료했는데 어쨌든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다시 증설을 검토하는 현재 지금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SK케미칼의 이 보고서는 좋지만 결국에 내용은 없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사시면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도 별로 연기를 안 한 거죠. 왜냐면은 본인들도 판단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섹터가 없습니다. 화이트바이오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이 석유화학이라고 분리를 해도 친환경 석유화합이라고 불러야 해도 그렇게 분류를 해도 사실은 크게 뭐
괴리감이 없는 그런 섹터거든요. 근데 화이트 바이오는 바이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 의학 쪽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섹터 전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롯데나 LG화학, SK케미칼, 뭐 한솔케미칼 여러 회사들이 사실은 지금 이런 친환경 플라스틱, 친환경 재질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나 각각 각 기업에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메인인 기업은 SK케미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쪽 시장이 금리가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뭐 인플레이션이 안정화가 되고 미국과의 미국과 미중 관련된 이슈들이 좀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끝난다라고 하면 그때는 결국에 빛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가장 큰 이슈는 중국의 지금 현재 그 거리두기, 봉쇄인데 봉쇄는 제 소식통에 따르면 빠르면 6월 초에서 늦어도 6월 중순 혹은 7월 초에는 거의 지금 상해 쪽은 상하이 쪽은 거의 봉쇄가 풀리고 완전히 정상 산업으로 상황으로 돌아갈 것 같다라는 내용들을 좀 입수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은 좀 시간 문제일 것 같고요.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고려해 보시면 하면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오늘 시장 대비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보고서는 나왔으나 사실은 똑같은 내용을 리마인드하는 차원이었고, 그다음에 아직은 이 친환경에 대한 섹터가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다만 별도 영업이익, 그러니까 SK케미칼의 사업의 성공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으니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